지금 나이가 얼만큼이던 그냥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삶이란 없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지비입니다. 오늘은 저와 비슷하게 30대가 되신 분들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0대가 되면 뭔가 이루어 놓은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을 거라 막연하게 기대하고 상상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30대가 되어서 더 방황을 했고 제 주변을 돌아봐도 뭔가 안정적이게 자리 잡기보다는 방황하는 동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삶인가 싶다가도 그 불안에 휩싸일 때면 정말 미친 듯이 불안해져서 힘들어지는 게 그 불안이라는 모호함의 두려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중위 나이가 높아졌다고 하죠. 중위 나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체 나이 중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나이라고 해요. 근데 그 차이가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17년 차이가 난대요. 그게 예전에는 29살이었는데 지금은 46세, 47세 이 정도라고 합니다. 시차가 17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60대가 지금은 43세 정도 된다고 해요. 60대 여성의 과반수도 훨씬 넘은 67%가 일을 하고 있고 한창 일할 때인 거죠. 예전에는 80살에 돌아가시면 장수하셨다고 호상이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80살에 돌아가시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나? 라고 한대요. 서른쯤에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 예전에는 서른들이 울었대요. 사실 제 또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노래가 참 좋고 감미롭게 들리긴 하지만 물론 아쉬운 마음도 조금 들기는 하지만 벌써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다고? 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공감하기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나이가 정점이었고 클라이막스였대요. 그래서 그 청춘이 저물어 가니까 울었던 거래요. 근데 지금은 서른이면 사실 대부분 결혼도 안 했고 완전 청춘이잖아요. 예전에 30살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가 지금은 4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막연하게 서른에 대해서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런 안정감이 사실은 요즘은 30대가 되어도 예전에 20대처럼 여전히 마음도 그리고 머리도 생각도 그리고 환경들도 그때에 머무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길어진 만큼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연령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남은 인생에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떤 걸 하면 남은 생을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지 그걸 고민하고 찾아가는 시기가 훨씬 더 길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시행착오를 하면서 알아나갈 기회가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느라 조금 더 30대라는 시간이 안정보다는 계속해서 약간의 불안과 두려움 그 안에서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살아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 나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서른쯤에 오는 그런 조급함들을 일단은 잠재워야 그래야 우리가 뭐를 선택을 하든 알아보든 결정을 하든 내 삶에 집중을 하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빠르게 해야 할 일은 서른이 됐다고 조급해 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찾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30대가 되어서 비로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준들이 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성공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삶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조금씩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갖추게 되었을 때 그 막연한 불안감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남은 인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남들보다는 빨리 찾게 된 편인데요. 이게 되게 이상한 게 기준이란 거는 남들보다 조금 빠른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보다 더 먼저 20대에 인생의 기준들을 만들어 온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인생의 기준들이 생기자마자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그걸 되게 신기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높은 믿음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물론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알 수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풀려도 저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합니다. 근데 이걸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저는 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다 살면서 힘든 구간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이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을 앞으로 살면서 겪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밑바닥을 경험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 일과 나의 미래 그리고 확신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경험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나 남들이 말하는 인생의 기준들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 나만의 안정감, 나만의 평온함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한테 휘둘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안정감이나 좀 조급함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만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보고 세워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기준들이 생기고 생활이 정말 많이 안정이 됐거든요. 30대에 이걸 찾게 됐지만 사실 30대든 40대든 그걸 찾기만 한다면 그냥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성공과 행운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기준을 찾고 5년 이내에 하고 싶은 일을 정했으니까 지금 나이가 얼만큼이던 40이든 50이든 60이든 뭔가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내 삶에 쌓아온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걸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준을 세우고 그로부터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생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그냥 그거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많은데 지금으로부터 1년에서 5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걸 찾아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그보다 더 좋은 삶이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쩌면 되게 모호할 수 있잖아요. 저의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예전에는 어떤 목표를 이뤄나가고 성취해내는 삶이 멋진 삶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살았고 막 치열하게 1분 1초를 다퉈서 밤을 새서 일을 하고 내 영혼을 갈아 넣고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순간을 살아야 할 때도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결국에 제가 다시 되돌리고 싶은 삶은 그냥 내가 내 삶을 잘 영위하는 삶인데요. 내 내면적으로 여유 있고 중심을 잘 지키고 내면을 잘 돌보며 잘 영위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는 삶입니다.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하루 일과를 상상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푹 자고 딱 개운하게 일어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책을 읽고, 오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하고, 오후에는 집안을 좀 정돈하고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삶. 그리고 저녁에는 신랑이랑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잠드는 그런 삶. 그리고 이 모든 하루의 그 일과들에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삶. 요런 삶을 꿈꿉니다. 이걸 들으면 누군가는 헛되고 허황된 생각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삶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지금이 사실 제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중위 나이가 46, 47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3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벌써 중위 나이도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쩌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지속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언제든 다시 이 삶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조금 살면서 느낀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진짜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나라는 사람의 그릇,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만큼 삶이 담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그릇을 조금씩 키워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딱 가진 그릇만큼만 제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릇이 정말 크고 넓은 사람들은 정말 큰 일들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그런 삶들을 만들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떠한 유리천장에 갇혀서 밖으로 아무리 두들겨도 거기를 나갈 수 없었던 답답하고 막막했던 그 상황에서 그걸 깨부수고 나오면서 지금의 제가 조금이나마 될 수 있었는데 그랬던 건 주변에 그걸 깨나가던 사람들이 보였고 거기서 많이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통해서든 주변에서든. 그래서 저의 기준이 되었던 삶의 생각들, 내가 그리는 삶의 모습들, 어떠한 투쟁을 거쳐서라도 내가 꼭 지키고 싶은 나의 삶들,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삶이 펼쳐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펼쳐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인생에 대한 기준입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제가 그리는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저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담아보았습니다. 제가 30대가 되면서 막연한 불안들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그리고 저도 다시 인생의 어느 순간 기억해내고 싶은 것들,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